푸틴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도 사용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 몇 명에게서만 전쟁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대항할 수 없는 새로운 세대의 드론으로 하늘을 장악하고 있다고 경고하려고 할 때 그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푸틴은 그냥 듣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026년 3월 은 전쟁 전체에서 가장 치명적인 달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에게는, 그리고 크렘린의 선전가들, 수년간 침공을 미화해온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러시아의 공세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엔 큰 변화가 있었고 러시아가 과소평가한 기술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또 다른 드론과 기술 이야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겉보기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쟁에 대해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는 두 극단을 지배해왔습니다. 근거리에서는 FPV 드론이 전선에서 최대 20km에 달하는 살상구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구역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 모든 병사는 표적이 됩니다. 장거리에서는 드론들이 3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 러시아 내의 정유소, 기지, 그리고 인프라를 타격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후방, 즉 전선에서 20km에서 300km 사이의 구간입니다. 그곳은 러시아가 탄약 저장고, 지휘센터, 정비소, 보급로를 숨겨두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전체 공세를 뒷받침하는 물류의 심장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탄약 저장고를 상상해보세요. 숲속에 숨겨져 있고 전선에서 100km 떨어져 있으며 몇 주 동안의 폭격을 지원할 포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가와서 몇 초 만에 모든 것이 불길과 연기로 변합니다.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인을 죽일 수 있었던 탄약이 그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거리 드론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꾸준히 해내지 못했습니다. 2026년에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세대의 중거리 드론으로 이 격차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수치들은 이 변화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1월에는 중거리 공격이 41건이었고 2월에는 6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이 숫자가 115건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불과 2달 만에 거의 3배가 된 셈이죠. 하지만 중거리 드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무인 시스템 부대가 하루에 1만 1천 건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만 드론에 의해 타격이 확인된 목표가 15만 1천 개가 넘었습니다. 이는 2월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러시아의 창고와 물류시설 143곳이 파괴됐습니다. 지휘소 52곳이 제거됐습니다. 후방의 석유, 가스, 에너지 시설 20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작동이 중단됐습니다. 이 수치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이 항공로를 열 수 있었을까요? 러시아가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대공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것 아닌가요? 있었죠. 여기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사냥하고 파괴하기 위한 의도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펜치르, 저고도에서 드론을 탐지하고 격추하도록 설계된 주요 이동식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각 기는 1,500만에서 2,000만 달러 사이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알파 특수작전부대에 따르면 정예 조종사들이 2025년부터 2026년 초까지 러시아가 운용 중이던 펜치르의 약 절반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6년 3월에만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 274기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국방 분석가들은 이것을 분쟁의 역학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불렀습니다. 펜치르가 후방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자
우크라이나 드론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자유로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시스템들이 파괴되는 속도를 따라잡아 보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위해 하늘을 열고 있을 때 러시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이뤘습니다. 2025년 말부터 러시아군은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인 스타링크 단말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통신과 장거리 드론 조종에 이용해 왔습니다. 밀수된 단말기는 심지어 공격 드론에 직접 장착되어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하며 우크라이나의 심호 차단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스페이스X와 협상하여 기본적으로 승인된 단말기 목록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스타링크 단말기는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시속 90km를 초과하여 이동하는 단말기는 자동으로 차단되어 드론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효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스타링크를 이용한 드론 심층 공격을 담당하는 러시아 정예부대 루비콘은 공격 위치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상실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지휘부와의 통신이 끊겼다고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의 군사적 사용을 선도한 인물 중 한 명은 러시아군이 마치 눈먼 새끼 고양이처럼 좌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실시간 데이터 전송도 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러시아에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추정에 따르면 적절한 대체품을 찾는데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이점은 공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방어에서도 수치는 마찬가지로 인상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월에 거의 3,000대의 러시아 드론을 요격했습니다. 2월에는 이 숫자가 3,600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모든 종류의 러시아 드론 33,000대 이상이 파괴되며 급증했습니다. 전달의 2배입니다. 스팅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신형 요격 드론은 최대 500km 거리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러시아가 사용하는 이란제 공격 드론 샤헤드를 피해를 입히기 전에 격추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대량 공격 무기인 샤헤드 드론은 어떤 피해를 입히기 전에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에서 하듯 우크라이나 후방에서도 똑같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숨길 수 없는 숫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푸틴이 아무리 애써도 말이죠. 2026년 3월 은 러시아 군인들에게 전쟁 전체에서 가장 치명적인 달이었습니다. 35,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영상으로 확인됐고 사망자와 중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6%가 드론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3월 17일 러시아는 하루 만에 최다 사상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1,710명의 병사가 사상당했습니다. 비교하자면 이는 많은 소규모 축구장 수용 인원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단 하루 만에요. 무인 시스템 부대만 해도 이 중 900명의 사망에 책임이 있습니다. 전선 전체에서 러시아군의 하루 평균 사상자는 1,14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크렘린궁의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사상자 수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수합적 계산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보세요. 러시아가 한 달에 35,000명 이상을 잃고 한 달에 3만에서 4만 명을 모집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026년 1분기에 러시아는 약 8만 명의 병사를 모집했습니다. 같은 기간 9만 명 넘게 잃었습니다. 침공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는 보충할 수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잃고 있습니다.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드르 스투브는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 1명이 사망할 때마다 러시아 군인 5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 대가는 거의 3배로 늘었습니다. 2026년에 점령한 평방 킬로미터당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거의 3배에 달합니다. 러시아는 점점 더 적은 영토를 얻기 위해 점점 더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가장 놀라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병사뿐만 아니라 푸틴의 지갑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 말과 4월 초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1000km가 넘게 떨어진 발트해의 우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 항구에 일련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스트루가는 열흘 동안 최소 5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프리모르스크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석유 수출 터미널 중 하나인데 이곳 역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 두 항구는 하루에 약 200만 배럴의 석유를 처리하며 이는 러시아 해상 석유 수출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한 주 동안 러시아의 전체 석유 수출은 43% 감소했습니다. 단지 22척의 유조선만이 출항했으며 이는 평소보다 15척이 적은 수치입니다. 추정 손실액은 얼마입니까? 단 일주일 만에 석유 수익에서 10억 달러가 손실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란 위기로 인해 석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대신 러시아는 자국의 저장 탱크가 불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전 국장인 데이비드 패트웨이어스 장군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크라이나가 자유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및 군사기술 산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하드웨어는 몇 주마다 변경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혁신 속도는 러시아가 그들의 관료적 구조와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중거리 드론, 판치르 파괴, 스타링크 차단, 대규모 요격, 기록적인 사상자 수, 불타는 항구들, 이 모든 것이 러시아가 더 이상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푸틴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목소리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푸틴이 러시아 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직접 선택한 인물입니다. 러시아 고위층대에서 돌고 있는 보도에 따르면 드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기술적으로나 수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새로운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하루 24시간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드론들은 충돌 순간까지 거의 소리가 나지 않으며 러시아는 이를 막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기술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말은 국방부 장관이 직접 했으며 이는 벨로우소프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리바르는 텔레그램에서 100만 명 이상 팔로워를 가진 러시아의 대표 군사 블로거로 러시아 공세가 교착 상태에 이르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알렉세이 차다에프는 러시아의 주요 드론 개발 센터 중 하나인 우슈쿠이니크 센터를 이끌고 있는데 그는 푸틴을 칭찬하던 곳에서 러시아 사회의 구조 자체를 비판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는 봉건주의를 구축했으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창조하거나 혁신할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군사 블로거들은 전선에 있는 러시아 장군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현실을 숨기고 대통령이 환상의 바다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한다고 비난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세부 사항입니다. 이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생계를 잇는 선전가들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푸틴이 이 전쟁을 이끄는 방식이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전가들조차 푸틴이 지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문제는 어떤 외부의 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모든 목소리가 푸틴에게 경고하려는 동안 그는 무엇을 할까요? 3월 말 러시아가 모든 전사자 기록을 경신한 바로 그달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에게 2달 안에 돈바스에서 철수하라는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암시된 위협은 러시아가 공격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알고 싶으신가요? 러시아가 3월에 시작한 봄 공세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달 마지막 몇 주 동안 러시아는 사실 영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위협을 가하는 동안 그의 항구들은 불타고 있었고
그의 병사들은 5대 1의 비율로 죽어가고 있었으며 그의 국방장관조차 상황을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차원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기술적 우위를 구축했습니다. 전선, 후방, 방공, 그리고 러시아 경제에서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헬로소프도 알고 있습니다. 리바르도 알고 있습니다. 선정가들도 알고 있습니다. 장군들도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모르는 것 같거나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푸틴입니다. 이 영상의 처음에 저는 이 이야기가 겉보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드론이 아니라 한 나라 최고 권력자가 자기 세계에 갇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드론은 단지 그 결과입니다. 원인은 푸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가 이런 현실 부인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당신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 우위가 이 전쟁의 최종 결과를 바꿀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가 아직 대응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이 분쟁을 지켜보는 다른 분과도 공유해주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의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